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GPT 변화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부담스럽게. 오늘 어깨가 아주 무겁네요. 네, 오늘 이제 해강그룹 10월 시스템 강의를 제가 또 맡게 되었는데 요즘 너무 날이 좋죠? 사업하기 아주 딱 좋은 날이죠? 네, 사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 하반기가 굉장히 우리의 사업 어떠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의 제목을 Reach New Heights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 이 슬로건 자체가 24년도를 대표하는 PM의 어떠한 슬로건으로 이미 선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콩그레스를 참가하면서 이 회장님의 스피치나 여러 가지 그 콩그레스의 새로운 소식들을 접했을 때 우리 정말로 새로운 정상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만 그랬어요? 다들 그러셨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좀 제가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정상을 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 컨텐츠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일단 제가 느낀 회사의 방향성, 그리고 그 회사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나의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을 토대로 10월에 전략과 계획을 이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을 결국에는 전략이 전략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나의 액션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첫 번째, 회사의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이번 콩그레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PM의 약자가 프리미엄의 앞글자와 뒷글자이다 라는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로고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의 의미 자체가 이번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작게 시작해서 크게 큰 결과를 도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점서부터 마지막 결과점까지가 시계 방향이 아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큰 결과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혁신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레버리지, 굉장히 큰 결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도 혁신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프리미엄의 약자인 PM이잖아요. 그럼 PM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어떠한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상을 많이 알고 계시죠. 바이너리 구조다, 브레이크어웨이다, 혹은 PM처럼 어떤 하이브리드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또 떠나서 어떤 이 회사가 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마케팅, 두 번째는 카탈로그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브랜드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제품 자체가, 나의 이름 그 자체가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브랜드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품이 좋아야 될까요? 완전 좋아야 될까요? 완전 좋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합참. 완전 좋아야 되겠죠. 완전 좋아야지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거고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프리미엄 제품을 유통을 하겠다라는 게 이 브랜드 마케팅이고요. 카탈로그 마케팅은 여러분,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하나씩 제품을 고르잖아요. 어떠한 내가 슈퍼마켓 하나가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여기 제품으로 바꾸면 슈퍼마켓에서 사는 생필품이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모든 어떠한 물품들을 마치 슈퍼에서 구매하듯이 구매하면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글로벌 뭐 A사나 한국에 있는 A사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런 카탈로그식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어떤 보상 부분에서 나에게 캐시백을 주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주 혁신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가정에서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좀 더 좋기는 하지만 아주 시장을 선도하고 바꿔버릴 만큼 혁신적이지는 않아도 그 보상 덕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케팅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떠한 플랜이 훨씬 더 맞을 것이냐, 마치 단 한 가지 단일 품목밖에 없는 맛집과 여러 가지 제품의 메뉴가 있는 어떠한 김밥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이, 어떠한 마케팅이 나와 더 맞겠느냐, 저는 거기서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사실은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애플이 나오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시장 전체가 재패가 되듯이 그런 어떤 혁신적인 것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M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칵테일, 리스트레이트, 액티바이즈 3종이 여러분 대표 제품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 3종을 지속적으로 바꿔서 다른 제품, 추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만 되면서 14번째, 11번째, 6번째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제품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가지만 제품의 퀄리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부담이 없겠죠. 이미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자의 풀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새로운 제품을 얹고 또 다른 제품을 얹고 이렇게 얹어 나가면서 회사는 전체 매출을 키우기 마련인데, 사실은 PM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하질 않죠.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지만 그래도 4년 연속 성장률 1위를 받을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서 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실 정보를 알려주셨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금 보상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법적인 어떤 조치까지 다 마쳤다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연금 보상,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도전을 꺼려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조금 불안정하다, 안정적이지가 않다, 소득이,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연금까지도 미리 내가 또 받을 수 있게끔 IMM 이상 직급자서부터는 내가 50%, 회사가 50%의 금액을 내주면서 나의 어떤 연금성 보장까지도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업계의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도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이것은 누군가에게 안전한 어떠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데 훨씬 큰 무기가 우리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 하나가 사실 저는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회사가 정말 말 그대로 혁신의 혁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사실 콩그레스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1조 시장을 무조건 저는 가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내에 1조 시장을 가겠구나.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1조 시장을 1조 시장보다는 사실은 전 세계 전 세계 랭킹 5위 그리고 한국에서 1위를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 랭킹 8위에서 5위를 가겠다, 3년 내에.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6위가 됐죠. 그만큼 사실은 독일 PM 자체의 성장률을 그 어떤 전 세계적인 회사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회장님마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 세계 5위 랭킹 안에 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그럼 이제 회사에서의 방향성은 나에게 어떤 모든 부분에서의 확신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누굴까요? 나겠죠.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나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PM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나는 이거를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간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팀에서 팀워크로 함께 이렇게 해당 그룹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제 여기부터가 정말 진짜 시작점이 되겠죠. 근데 저는 어떠한 조직을 가든 항상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조직에서 내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실제로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치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전멸인가요? 전멸인가요? 린치핀이라는 것은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이제 책에서 사실은 사용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수레바퀴에서 수레바퀴 부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바퀴가 굴러가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심축을 다른 어떠한 부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린치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제적 용어나 어떤 기업가들 사이에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중요한 이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의 영향력 자체가 어떤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사실은 당연히 나의 그룹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평일 2시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PM으로 30만원, 50만원 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솔직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PM을 선택을 하셨다면 린치핀이 당연히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린치핀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나는 아직 매니저밖에 안 돼서요. 이럴 수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직급과 상관없이 나는 리더야 라고 정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를 정의하고 리더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위치로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 마인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리더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꽃에서 당연히 향기가 나듯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주변에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들을 다 각자가 행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 두 번째, 내가 속한 팀에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는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팀, 내가 속해 있는 팀, 내 산하의 파트너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SP 산하로도 또 구분이 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개 구분이 되시잖아요. 팀별로 이렇게 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내가 속한 팀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에너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러한 느낌, 그런 에너지들을 얼마나 주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상에 있는 그 카톡방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 카톡방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마디 말이라도 이분은 뭔가 막 열심히 했을 때 내 파트너에게만 막 이렇게 칭찬하고 싹 사라지고 어때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응원과 칭찬과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 그 안에서 내가 또 겸손하게 배우는 거, 그리고 또 먼저 인사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 역시도 웃으면서 좋은 이런 영향력을 당연히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얼마나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꼭 엄청나게 큰, 저처럼 뭐 강의를 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들 각자가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를 자가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비전은 밖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동기부여는 자가 발전이 되어야 한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인 동기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밖에서 주입하는 사장님 잘할 수 있어요, 뭐 어디 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내 안에서 나의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라면 정말 진정으로 단단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각자가 사실 다 다르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 가장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강력한 것이 딱 뭐 하나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밖에 나가서 액션을 하면서 그 현장의 에너지를 받든 내가 가장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셀프 컨트롤하면서 계속적인 자가 발전을 하시는 셀프 리더가 되시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을 선택을 했으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직장인의 역할이 완벽히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인가, 혹은 전문가로서의 배움의 과정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아직 프로가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배움의 과정이 뭐 2개월, 3개월, 6개월 필요하고 저 역시도 사실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배움의 과정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래서 그런 큰 배움의 시간이 또 이런 시스템을 참석해서 내가 모든 것을 조금 이렇게 듣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또 이제 배움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배운 것을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행동을 해보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고 행동을 하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저는 이제 어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뭔가 되게 먼 길 같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제 막 매니저로 시작했는데 난 내일 모레 GP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어느 정도 먼 길 같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 과정을 해나가는 어떤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는 그 단계별의 적절한 도전인 거죠. 적절한 도전. 그래서 갑자기 다음 달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다음 달에 PT 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제가 이제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의식,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세팅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접하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는 거는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절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 액션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적절한 연습과 행동이 있을 때 그럴 때 실력이 실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명확하게 볼 줄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쇼더 플랜, STP를 현장에서 했을 때 나의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이 PM 사업에서 어떤 리더를 찾고 내가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본질인데, 거기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찾는 일이기 때문에 확률로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계속 20% 30%에 멈춰 있으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 확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50%, 70%, 80%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럼 배움 역시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서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여러분 잔소리 폭격인가요? 이 중에서라도 한 사람은 잘 듣고 적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의상의 중요성. 의상의 중요성. 여러분들 이제 이게 독일 PM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초반에 치트키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게 이 외적인 모습의 빠른 변화가 굉장한 치트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는 초반에 내가 이 사람을 시각적으로 본 3초 이내에 결정이 되고 이 시각적인 효과는 사실 80% 이상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굳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 맨날 청바지에 흰티 입고 만나는 운동화 신고 만나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사업을 결정했고 이 사업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면 외적으로 빠르게 변화된 모습을 세팅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미 그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이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해요? 외면이 중요해요? 다들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내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알고 인정하고 내면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보여줄 수 있나요? 한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겪어봐야 되고 나의 변화가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내적인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게 함정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비즈니스 오너적인 내가 여성 CEO의 모습으로 풀 장착을 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효과는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전 사업 초기에 제가 진짜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바로 고민할 것 없이 꺼내는 것이 올 화이트 정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뭔가 제가 그게 제일 화사하고 에너지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본인만의 착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박한스라우장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만날 때 그거 입고 왔다고 항상 그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리크루팅 하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저를 만나셨던 분들 다시 되새겨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의 의상을 딱 장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직 난 PT가 아니지만 나는 반드시 PT를 갈 거야 하면 이미 내가 PT인 것 같은 복장을 하고 가시는 게 나의 자존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딱 벌써 고개가 딱 꼿꼿하게 올라가고 목소리 이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좀 부끄러운 새 걸로 이렇게 부끄럽게 나가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자신 있는 복장을 장착을 하시라는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옷을 많이 구매하시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깔끔한 옷들 요즘은 홈쇼핑에도 많아요. 우리 정수진 그룹장이 얼마 전에 네이비 뭐 굉장히 예쁜 막 이거 입고 오셔가지고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했더니 홈쇼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비밀 얘기해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력은 기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장착을 하시면서 내가 쇼어 플랜을 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실력은 이제 기본 갖춰져 있어야겠죠. 내가 뭐 고객을 만나서 어떠한 이 사업을 설명하는 STP 능력, 고객에게 어떤 호전이 왔을 때 호전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지셔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력이 기본으로 갖춰지셨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큰 그룹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품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다 영적인 것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탐탁치 않아,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다 느껴요. 상대방이 다 느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시니컬하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좀 표정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웃는 것 같아도 웃는 게 아닌 애매모호하게 이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성품 자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갖춰주셔야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모일 거예요. 저는 이거는 100%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가도 이 사람 성품이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갖추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해강 그룹 안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본이 되는 그룹장님들에게 이런 약간 겸손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즐겨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겸손이라는 단어 그냥 잘해야 된다, 열심, 뭐 열정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 겸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이 사람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1명에서 6만 명이 된 해방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실제 내 마음에서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가 있습니다. 이 감정 관리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 감정 관리는 사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 내가 뭔가 모르게 찜찜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풀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풀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게 이래서 저런 거 아닌가?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도 계속 그 프레임이 씌워져서 오해에 옹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가장 손해인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실. 왜냐? 내 감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F인 분들이 약간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 관리를 내 자신이 초긍정의 상태로 늘 세팅하고 가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면은 어떤 그룹의 큰 리더로서의 어떤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정 관리는 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일단 이제 1장밖에 안 끝났네요. 30분이 지났는데 뒤에는 빠르게 끝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룹이 만약에 내가 근데 크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 나는 열심히 해. 나는 초긍정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있는데 그룹이 만약에 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내 스폰서가 이래서 진짜 내 파트너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혹은 내 파트너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행동을 안 해. 너무 부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나를 시작점으로 나로부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왜 필요하냐? 진짜로 내 잘못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나로부터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 실마리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그룹이 크고 있지 않았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비전 제시 능력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제 이번 달에 줌 미팅에서 또 우리 해강 복제 그 강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실 텐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대사 그대로를 똑같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비전 제시라고 하죠. 이 비전이라는 거는 어학 사전의 그 어원의 뜻 자체가 시력, 시야, 상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비전, 밝은 미래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밝은 미래를 뜻하는 단어가 실제로 눈이나 시야를 뜻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렇게 생생하게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실제 비전 제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회사 31년 됐고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어떻고요, 어떻고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 당신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3년 뒤에 5년 뒤에 당신은 어떻게 이 PM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인지를 설레게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비전 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 자신이 비전에 완벽하게 젖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비전에 젖어 있지 않은데 젖어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생하게 설레는 나의 감정을 말하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초반에 아주 개떡같이 말을 하는데도 막 리크루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나 자신도, 스포저인 나 자신도 못 알아듣겠는데 상대가 막 리크루팅이 돼.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설렘과 이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 상대가 보고 그래서 리크루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도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은 기본입니다. 왜요?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들고 5% 안에 들고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이런 것들을 다들 꿈꾸시면 당연히 배움은 기본이잖아요. 그 배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에요. 당연히 기본인데 여기에서 내 산하의 파트너들을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만들려면 신규 영입은 필수라는 거죠. 신규 영입은 필수다. 새로운 장점을 가진, 새로운 밝은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또 오셨어요 이렇게 계속 오신 분만 또 오시고 이러면 비전이 됩니까? 우리 여의도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요? 여기 반 정도밖에 안 찼었죠? 지금은 이렇게 끝까지 가득 차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기 뚫어버릴 기세예요. 그쵸? 빨리 뚫게 해주세요. 네, 뚫어버릴 기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영입에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이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팀이 좀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다 하면 신규 리크루팅에 이제 쓰시면 좋겠고, 결국은 제가 하는 말이 다 이거죠. 결국엔 내가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는 일이다. 비전이 보여주는 것이듯이 내가 결국은 보여줘야 하는 일이다. 이 그룹의 확장을 식대로 가든 산하로 후원을 해서 리더를 찾아내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둘 다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빠르게 이 되는 일을 보여주는 일을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것까지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단계별로 나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자냐 하면은 저는 BMW 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기한은 없는 케이스가 많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꿈일 뿐이고, 그 꿈에 명확한 기한, 수치로 어떻게 적용 가능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정확한 기한이 들어갔을 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의 달성 기한을 설정을 하시고,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낮은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시게 되면, 너무 낮은 목표를 세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놓고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어. 그냥 이러면
어때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거 했구나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 막 이거는 막 너무 어려워. 근데 막 해내면 막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해냈어. 그랬을 때 어때요? 자존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내일 당장 다음 달에 CL이 되고 싶다. 너무 숨막히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벌써 난 이번 달 포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되면 너무 기쁠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은 나를 설레게 하는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약간의 긴장감과 많은 설레임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 목표를 쪼개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달성을 해나가시는 건요, 바다도 건널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바다도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나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할 때마다 굉장히 성취감이 올라가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니까 이 길이 가게 되는 거죠. 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진지하게 목표를 이번 달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달이죠. 10월, 11월 너무 중요한 달이에요. 이제 우리 이 1년의 마지막 4분기, 마지막 4분기가 지금이고 이 4분기를 통해서 내년 1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스타트가 되죠. 그런데 여행 보너스도 사실은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적절할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적절하게 나에게 왔는데 그걸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처럼 사실은 한탄스러운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전략 및 계획을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중요한 달인 건 알았고 전략 및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피납을 목표하신 분들 반드시 계실 거고 이번 달을 통해서 또 다음 달에 목표로 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번 달에도 지금 뭐 하나이랑 2세트씩 액션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도전하거나 다음 달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액션팩이 사실 굉장히 핵심이 되겠죠. 왜냐면은 가격 대비 포인트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액션팩만 잘 유통이 되고 액션팩을 잘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하는 포인트들을 당연히 조금 더 수월하게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션팩 활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매니저를 패스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평상시에 어떤 프로모션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오토십에 풀세트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130만원 초반대 가량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603포인트가 뜨죠. 그리고 9개 제품에 3개 액티바이즈 보너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들 많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핀업을 목표하고 있어. 혹은 나의 파트너가 핀업을 도전하겠다고 했어. 그랬을 때는 이 액션팩을 굉장히 활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포인트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포인트가 내가 액션팩 오토십 한 세트에 액션팩 2세트가 들어가고 액티바이즈가 3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액 차이는 약 26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포인트는 약 2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난 조금 더 기세게 잘할 수 있어 이러면은 액티바이즈를 개수를 맞춰서 13개가 들어가잖아요. 아침 주스, 저녁 주스 13개씩이니까 액티바이즈 13개 들어가면 1500포인트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한 6명만 있어도 바로 IMM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명이 내가 다 직대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 사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아직 IMM이 아니다. 그런데 IMM 목표를 세울 때 물론 풀셋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면 훨씬 이렇게 추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포인트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약 8명 정도만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IMM이 달성이 가능한 거죠. 제가 여기다 이제 해놨네요. 604포인트로 들어가면 17명일 때 1000포인트가 넘지만 1200포인트로 했을 때는 이제 8명 정도면 사실 9592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안내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초기 사업자의 뭐 소비자의 소비자 이렇게 소개해놨을 때 이분이 또 풀세트 되게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풀보너스를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풀보너스가 이제 GV는 없으니까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고 그냥 막 어물쩡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보너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미리 안내는 해드려요. 이렇게 가면 풀보너스는 안 나오시는 대신에 사장님이 승급을 도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승급을 도전 안 하시고 이렇게 몇 명만 소개를 하실 거면 이런 풀보너스 이런 개념을 한 번은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팔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전 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내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끔 조금 더 그분의 방향을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언 플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 달성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의 사업 상황에 맞게 행동 목표를 미리미리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10월에 하셔야 될 거겠죠. 10월에 이번 달에 나의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11월에 피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달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 리크루팅을 해서 다음 달에 함께 뛰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일단은 뭐 영순위로 할 일이 되겠죠.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사업의 본질과도 가장 정확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분은 그냥 제품만 먹고 싶다고 컨택을 했고 제품만 먹겠다고 또 끝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오토십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오토십이 들어가서 그분이 조금 뭐 2주, 3주 이렇게 먹다 보면 100% 어때요? 기력이 나고 화장실을 잘 가고 잠을 잘 자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좀 더 열렸을 때 이제 액션팩으로 매니저 패스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토십의 개수 자체를 조금 놓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목표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물론 믿음은 중요한데 체크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분이 도전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이끌어 줘야 한다는 거죠. 리더십 보너스를 받잖아요. 내가 그거를 그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트너의 목표도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왜냐면 그분은 그 길을 아직 안 와봤기 때문에 상상을 잘 못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해봤어. 그러면 이분의 어떠한 것들을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의 목표까지도 명확하게 함께 조금 정하고 세팅하고 도와주다 보면은 그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후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강그룹의 우리 그룹에 사실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매일매일 다 같이 하는 고개더, 이 고개더 시스템, 이 고개더 시스템을 사실은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자체가 내적 성장 모든 거를 다 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더를 또 매일매일 하시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WMC, IMM 인센티브 투어를 도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현재 IMM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IMM이 내가 돼서 이 여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미 IMM 달성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건지, 나의 그룹은 누구와 함께 갈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목표가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팀원 몇 명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그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회사의 보상을 저는 정말 100%, 1000% 이상 10,000%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성수기, 가장 아름다운 유럽을 6월에 보내주는데 6월에 그 비행기 티켓팅 하기도 어려운 그 시기에 유럽을 보내주는데 내가 이걸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강력한 장점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날개를 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을 10,000%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사실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 행사에도 참여하고 인정식도 받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여행을 다녀오면 사실은 또 그리고 팀이 훨씬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내 이 파트너에 대해서도 훨씬 더 딥하게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첫 해에는 파리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런던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뭐 파트너 사진 찍어주다 무릎이 아플 정도로 즐겁게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인생에서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서 정말 느껴보시기를 저는 너무 다들 이 무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전 세계 이 PM어들 앞에서 인정받을 때의 그 기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목표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제 6월, 12월 그 인센티브 투어나 12월 VP 리더십 그 행사 전에 3개월, 그러니까 6월은 3, 4,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월은 9, 10, 11. 요 3개월 이내에 신규 핀업을 하신 분은 요 인정식 무대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이런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목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시스템 사업을 해야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정말 거의 시스템 그 줄을 붙잡고 사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스템 없이는 저는 알았습니다. 레버리지를 절대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판매를 하면 어때요? 내 시간을 써가지고 내 노동력을 써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초반에 물론 필요한 시간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영순위가 돼야 되는 시스템 시간에도 그렇게 행동만 한다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결국에는 가지고 더 크게 키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 혼자 시작점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 자리에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시스템 시간에 그 어떤 약속 잡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레버리지를 위해서, 나의 정말 진정한 목표한 대로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 참여하시고 활용하시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벤져스와 같은 내가 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홀로 슈퍼맨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슈퍼맨도요 피곤할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일당 백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면요, 사람은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누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슈퍼맨 같은, 원더우먼 같은 그런 분이, 그런 사람들이, 리더들이 가득 찬 그룹에서 사업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본사 사장님이랑도 이제 그때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막 나눴을 때 해강은 굉장히 독특한 그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대다수의 이제 뭐 PM의 그룹들은 사실은 CL이나 SC에 이런 한 분의 어떤 리더 사장님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낮은 직급자라는 거예요. 거의 뭐 VP 이런 식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해강은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너무 개성이 넘치는 강력한 리더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PM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 혼자 잘 사는 거, 물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저 혼자 잘 사는 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 손 붙잡은 사람들 다 함께 잘 살려고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그룹장님들이 이미 보여줬어요. 그룹장님들이 이미 그 파트너 대대손손 후원해주시고 시스템 만드시고 하면서 이미 그룹의 그룹장님들, 리더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안에서 풍덩, 이 놀이터에서 정말
즐기고 놀고 제대로 활용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 일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 홀로 슈퍼맨이 될 정도의 내가 강철 체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이 안에서 성장을 거듭하셔서 결국에는 나 역시 이렇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든든한 백과 같은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저희 해강 그룹에서 이 시스템 사업을 꼭 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저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